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파르타 로테르담과 FC 볼렌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 네덜란드 1부 9위 무승승 패승입니다. 볼렌담과의 상성은 좋은 편입니다. 애초에 롱볼로 승부를 하는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전반적으로 우세한 흐름을 띠는 편입니다. 올 시즌 거둔 모든 승리가 리그 10위 아래의 팀을 상대로 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경합 상황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라 스파르타가 직선적으로 이행하는 롱볼 상황에서는 약하지 않은 편입니다. 오히려 본인들의 공격 효율이 좋은 유형에 속합니다. 볼렌담 네덜란드 1부 17위 패무무승패입니다. 볼렌담이 공을 상대에게 내주는 상황에서는 매우 취약한 면모를 드러내는 편입니다. 올 시즌에도 스파르타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끌려다니다가 1대4로 대패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볼렌담이 스파르타를 2대1로 이긴 매치가 있기는 했지만 당시에도 라스트 미닛 골로 겨우 무승부 양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공중볼에서의 경합 능력을 통해서 하위권 상대를 잘하는 유형이었습니다. 결국 볼렌담의 롱볼 양상은 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볼렌담이 소유권을 내주는 상황에서는 수비가 크게 무너지는 편이라는 점도 볼렌담의 열세를 점치는 이유입니다. 스파르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발바이크와 위트레흐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바이크 네덜란드 1부 16위 무무무패패입니다. 최근에는 알크마르나 볼렌담을 상대로 화력을 꽤 잘 투사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양상이 꾸준한 전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테세를 제외하면 올 시즌 발바이크보다 골을 덜 넣고 있는 팀은 하나도 없기도 합니다. 오히려 알크마르 전에서는 2대0으로 이기던 매치가 2대3으로 뒤집어지는 등 수비적으로 상당히 약점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상대가 주도권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평입니다. 위트레흐트 네덜란드 1부 7위 승패승승승입니다. 위트레흐트는 약체들을 만나면 매우 호전적으로 상대를 대하는 평입니다. 때문에 발바이크를 상대로도 의외로 난전 양상을 띠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오전에서 발바이크에게는 한 번도 지지 않는 등 발바이크를 상대로 덜미를 잘 잡히지는 않았던 팀입니다. 애초에 최근 5경기 15득점으로 골 감각이 상당히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발바이크가 어느 정도 최근 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나 이 양상이 꾸준하게 이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위트레흐트가 주도권과 공격성을 올리는 상황에서 발바이크의 수비가 위기를 맞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상황입니다. 위트레흐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볼로냐와 우디네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로냐 이탈리아 1부 4위 승승무무승입니다. 우디네세를 격파하면 UCL 가능성이 더 올라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디네세의 수비력에 대해서는 볼로냐도 꽤 까다로워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만 홈에서는 경기당 0.5골에 미달하는 압도적인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 살레마이커스와 지르크지가 모두 좋은 활약을 펼치는 모습이었기에 어느 정도 화력에서도 기본만 한다면 지키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디네세 이탈리아 1부 17위 승패무패패입니다. 수비를 바탕으로 밀란이나 유베를 원정에서 잡아내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토뱅 데울로페우가 모두 없는 상황이 썩 달가운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페레이라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를 소화할 수는 있지만 창조성보다는 강한 압박과 수비에 기여하는 자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최전방 루카도 고립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볼로냐도 우디네세의 수비력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홈에서 볼로냐가 상당히 강한 전력이라는 점은 명백할 것이고 한 골 싸움에서도 볼로냐가 이득을 전반적으로 잘 보는 편이었습니다. 언더 2.5 양상 속 볼로냐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메넨글라트바흐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 독일 1부 12위 승패승패패입니다. 우니온을 상대로는 아주 약한 편이었습니다. 일단 우니온의 강력한 중앙압박의 역습도 잘 통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본인들이 역습에 당하는 양상입니다. 올 시즌에도 중원에서 1차 저지선 역할을 잘 내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 코어라인 부상도 상당히 많은 모습입니다. 그나마 우니온의 힘이나 전방에서의 저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일 듯합니다.
우니온 독일 1부 14위 승무 페페페입니다. 우니온의 문제라면 일단 공격일 것입니다. 수비는 라이프치히나 프랑크푸르트, 레버쿠젠을 상대로 중앙을 막아버리는 것으로 실점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사실상 고젠스의 개인 기량에 맡기는 편입니다. 지난 경기 어시스트도 고젠스가 했고 최근 4경기 1득점으로 빈공 양상이 심각합니다. 겨울에 베커 등 공격수들을 대거 이적시킨 탓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웬엔도 우니온의 중앙 압박을 잘 뚫어내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니온 입장에서도 고젠스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양상이 달갑지는 않습니다. 우니온 전방에서의 무게감이 겨울 이적 시장을 거친 다음에는 더 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언더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라나다와 오사수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나다 스페인 1부 19위 페페페 승무입니다. 이제는 그라나다가 상당히 공격적인 스타일을 버렸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실제로 최근 5경기에서는 4골만 허용하면서 오히려 짠물 수비의 덕을 보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공격력을 상당히 포기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오픈 플레이에서 기대 득점이 한 점을 넘긴 경기는 하나도 없었고 적극성이 떨어지면서 펠리스트리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건덕지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사수나 스페인 1부 11위 패승무 페페입니다. 오사수나도 현재 부디미르가 없으면 타겟 플레이와 득점을 모두 책임질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타겟형 스트라이커의 세컨볼과 이선의 골 기록으로 한 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부디미르의 대체자가 리그 3골에 그치고 있는 가르시아라는 점은 스탯상으로 매우 아쉽습니다. 그나마 파이브백도 서슴지 않고 쓰면서 수비를 견고하게 하는 플레이에 대해서는 신뢰를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라나다고 상당히 짠물 수비 팀으로 거듭났다고 보는 것이 옳아 보이고 오사수나도 서슴지 않고 파이브백을 가동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은 상태입니다. 물론 오사수나가 부디미르가 있었다면 언더 양상에서도 유리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나 부상 상황이라면 전방 파괴력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언더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